자, 앞에서 그 구조벽을 작성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건축벽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서, 자, 시작. 그래서 쭉 보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화면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건축벽체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벽체 프로젝트 안에 그 구조벽체 작성한 지금까지 쭉 작성해왔던 모델들을 링크를 시킬 겁니다. 앞에서 작성한 모델을 링크를 시키기 위해서는 삽입 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레빗 링크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럼 창이 열리면 여기서 구조 모델이 있습니다. 구조 모델을 원점 대 원점 방식으로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구조 모델이 링크가 되었습니다. 네, 조금 좀 줄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FFL 뷰를 엽니다. 두 개의 뷰를 양쪽에 띄우기 위해서 타일 뷰를 클릭하고, 자, 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작업을 하게 될 건축벽은 1층 안에 이제 배치가 될 텐데 보이지가 않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 내부를 보기 위해서, 자, 3D 화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특성 팔레트를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구획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위 카테고리에 구획상자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적용해주면 조금 전에 없었던 사각형 박스가 나타납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합니다. 박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단면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다른 요소가 선택이 되어지면 엉뚱하게 이동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컨트롤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컨트롤러가 약간 진한 색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부가 보여집니다. 이건 너무 내렸으니까 잠깐 위로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벽을 작성하기 위해서 건축 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벽 도구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전에 이제 작성을 했던 구조벽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유형 선택기에. 자, 이걸 이대로 쓰지 않고 좀 변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형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유형 편집 클릭하고 복제. 그런 다음에 여기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이름을 이제 건축벽 양쪽 마감 80mm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조 편집 누르고 두께를 이제 각 재료별 두께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20mm 그대로 놔두고 콘크리트 현장치기 해서 4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20, 전체 합하면은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80, 80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옵션 바의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바의 내용 중에서 일단은 그 마감면 외부로 이걸 바꿔줍니다. 마감면 내부였었는데 외부로 바꿔주고 체인을 풀어줍니다. 별도로 이게 작성하는 벽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체인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간격 띄우기 그대로 0으로 둡니다. 0으로 두고 특성 팔레트로 옵니다. 특성 팔레트에 와서 베이스 구속 조건 확인해 봅니다. 베이스 구속 조건은 1층 1FL, 1층 1FFL, 베이스 간격 띄우기 0. 그 다음에 상단 구속 조건을 여기에서 EFSL로 바꿔줍니다. EFSL 상단 간격 띄우기 마이너스 200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 이 전에 했던 구조벽과 마찬가지로 그 상부 그 슬라브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을 줍니다. 나머지 것들 쭉 확인해 봅니다. 1FS에서 2FSL까지 높이로 올라가고 위치선은 마감면 외부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은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건축벽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이 부분에 건축벽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 벽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많이 해야 그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걸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 도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부터 작업을 해 나갑니다. 자, 이때는 위치선이 마우스 커서의 위치선이 마감면 외부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쭉 그러면 아래쪽에 벽이 형성이 되죠. 쭉 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쭉 그려 나갑니다. 저 벽들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이렇게 쭉 그려 나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도면상에서는 그 여기 문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것을 쭉 하나의 벽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문은 중간에 이렇게 절단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3D 모델 상태에서는 벽이 있고 거기에 문이 삽입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벽과 도면상에서 벽과 그 문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 무시하고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그 벽 작성하는 과정을 그 전부 다 보여주지 않고 영상에서는 스킵을 했습니다. 단순한 그 작업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령은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쭉 해서 위까지 올라갑니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여기.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곡선부가 있습니다. 곡선부는 그리지 말고 그 직전까지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선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선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일반 이 직선벽도 선 선택 도구를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곡선부는 선 선택 도구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가장자리 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가이드라인이 안쪽으로 형성된 것을 보고, 자, 됐죠? 자, 여기 직선부도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도 쭉 확대를 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쭉 됐습니다. 여기 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이제 해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쭉 여기도. 다만 이 선을 선택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 이제 다른 선을 선택을 하면은 엉뚱한 위치에 이제 못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리고 벽이 이제 형성되는 그 방향도 조심해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자,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선 선택하기에는 이런 선들이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선 그리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은 자, 완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밑에서 보고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 또 남아있네요. 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 선택 도구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이 되었는지 3D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물론 여기 지금 현재는 문이 없습니다. 문은 나중에 추가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벽만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2층으로 가겠습니다. 2층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자, EFFL로 갑니다. EFFL로 가고, 1층 작업 끝났으니까 이건 뭐 없애줘도 됩니다. 자, 다만 이제 3D 상에서, 이걸 누르면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3D 상에서 현재는 그 단면 상자가 1층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이 상태를 보고 2층 벽 작성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층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의 벽을 누르고, 조금 전에 새로 작성한 80mm 건축벽, 이 건축벽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창에 자, 인스턴스 특성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감면 외부는 그대로 놔두고, 베이스 구속 조건은 EFSL, 베이스 간격 띄우기는 0입니다. 자, 상단 간격 띄우기 루프 SL, 루프 SL 들어갑니다. 루프 SL 그 다음에 상단 구속 조건이요. 상단 구속 조건은 루프 SL, 상단 간격 띄우기는 마이너스 2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자,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노란색 부분들 전부 건축벽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구조벽이었었죠. 지난번에 작성한 구조벽이었습니다. 마감면 외부 루프 SL 보고, 자,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3D 뷰에는 작업하는 과정들이 쭉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죠?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이 벽도 여기 문이 있지만은 3D에서 이렇게 보이죠? 여기 부분 문이 있지만은 문을 무시하고 그냥 벽을 작성을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그 문을 삽입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쭉 해 나갑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중간에 그 영상에서는 스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뭐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루하기만 할 것이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또 하다가 체인을 또 체크해주고 해도 됩니다. 독립된 벽인 경우에는 체인 풀고 하고, 하다가 만약에 연결된 벽이다 그러면 체인을 이렇게 체크해 주면서 그대로 쭉 해 나가면은 편리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ESC 키를 눌러서 일단 작업 하나를 해제를 합니다. 자, 그 벽을 그리면서 선 도구와 선 선택 도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사실 이것은 그냥 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뭐랄까요, 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선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걸 그리고자 한다. 그러면 선 선택 도구를 사용하려고 이 부분에 가져가면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선이 여기까지만 나타나죠. 이건 이제 그 바탕 도면으로 쓰고 있는 캐드 도면이 선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선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선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벽이 그려져요. 내 의도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바탕 도면에 선의 종류에 선이 여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선 선택 도구를 이왕 이렇게 그렸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선 도구로 그리는 게 뭐 단순하지만 이렇게 그렸다면은
여기 이 벽 끝을 끕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컨트롤러가 나오면 쭉 끌어 당깁니다. 하면은 여기까지가 쫙 그려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그 문을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 선택 도구며 뭐 선 도구며 뭐 여러 가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는 선 선택 도구를 사용하기 좀 애매한 곳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선 도구로 가서 쭉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쭉 작성이 되어졌네요. 작성되어졌고 여기도 되었고. 자, 그러면 전체를 지금 작성한 그 건축벽을 한번 이렇게 쭉 선택을 해봅니다. 자, 우측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러한 형태의 건축벽이 작성이 되었습니다.